나오고 있나? 예. 나오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뭐 계속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에이프릴 좋으시겠다. 아까 5만원 넘어가는 거 보고 속 뒤집어지던데. 예. 자, 시장이 뭐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이제 독감은 많이 나왔고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그립네요. 일주일 내내 갇혀 지냈더니, 진짜 갇혀 지냈거든요. 그리고, 뭔가 몸도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담배도 못 폈죠. 물론 이제 전자담배 조금 피긴 했는데, 담배도 못 폈지, 술도 안 먹었지, 사람도 안 만났지, 갇혀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몸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독감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100%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 만나도 될 수 있을 만큼 나왔어요. 월요일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애플이 맛있어요. 예. 자,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만만치가 않네요. 사실 어제 이제 미 증시가 좋았죠. 어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CPI였는데 CPI가 잘 나왔어요. 예. CPI가 잘 나왔다라는 건 오늘 몇 시에 발표하냐고요? 몰라요. 저도 그것까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뭐 그게 중요한가? 어차피 그 발표할 때 속보로 뉴스 빠빠박 뜰 겁니다. 지금 다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라. CPI가 잘 나왔다는 건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걸 뜻하죠.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건 뭐죠? 물가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말은 금리 인하 해도 된다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었죠. 10월 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건 셧다운 때문이고, 10월 데이터가 없다 보니,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차가 아니라고 뭡니까?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11월 데이터를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튼, 예, 여튼, CPI가 되게 낮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3.1인가 예상했는데 2.7인가 나왔잖아요. 좀 많이 다운돼서 나와서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올라가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예외가 있었다 보니, 그 정도까지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패드워치 한번 보면, 패드워치 여전히 금리 동결 확률이 높습니다. 72%죠. 이제 인하하는 확률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3월부터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 7월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몇 번이에요? 내년에 2번. 이게 얼마 전까지 한 번이었어요. 내년에.
이게 그 얼마 전까지는 내년에 한 번이었던,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약간의 패드워치상에서의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 변화는 있지만 그냥 그게 답니다. 큰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요거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장중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거고요. 요거는 미시장 개장하기 전에 나온 데이터고, 그러다 보니까 미시장은 다 갭상승을 했는데 뭐 끝나고 보니까 뭐야 도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쵸? 필반도 2% 올랐는데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시가가 세게 시작한 겁니다. 왜? 마이크론 실적 좋았고 CPI 잘 나왔고 하니까 시가가 세게 나온 거죠. 우리 시장도 이제 갭상승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벤트 데이죠. 드디어 기다리던 일본 금리 거의 인상을 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이 두려움이 왜 있냐면 앞서 이거 언제야? 작년에도 한번 이랬던 것 같은데 이때 그 작년 7월 8월인가요? 이때가 이제 엔캐리 문제로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찌 보면 뻔하기도 하고 일정이 이게 보통 일정을 두고 일정 완전 발표 직전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일 잘 없지 않나요? 사실은 선반영이 지금 미리 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들 이거 되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꽤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이프릴에서 이제 드디어 에코프로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넘어갔네요. 왜 자꾸 산지 팔았는지 자꾸 물어봅니까 대체?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지? 예. 에코프로 얘기 잠시 후에 드릴게요. 어찌됐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경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12시 맞나요? 12시 점심경에. 이거 밥도 못 먹으러 가겠네. 밥도 못 먹으러 가겠네요. 아유, 참. 일단 봅시다, 일단. 네. 일단 종목들 먼저 한번 볼까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12시쯤 된다는데요. 저도 뭐 그 시간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뭐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별 의미가 없는 게 그 시간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점심때쯤이라고 하네요. 일단 바이오 얘기를 먼저 할게요. 바이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지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사실 오늘 코스닥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가 요 엔캐리 문제를 앞두고 돌아서려면은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코스닥이 세야 돼요. 코스닥이 센 모습이 나오는 게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조정 끝났고 본격적인 연말 연초 장세로 접어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코스닥은 그닥 힘이 좋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최근에 워낙 테마주들이 난립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어제는 혹시 뭐가 갔는지 아세요? 지금 테마주가 좀 극심해요. 극심해. 이게 부동산부터 출발해서 그 탈모, 저출산으로 갔다가 사실 그 와중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한 섹터가 계속 좀 요즘 좋아요. VC, 벤처캐피탈.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미래세 벤처 하면 아시겠지. 예. 근데 걔뿐만이 아니라 다 좋아요, VC가.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우선주가 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류의 종목들의 로테이션이 돌았다? 이거 장 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 장 안 좋을 때 가는 애들 총집합입니다. 끝판왕이 우선주거든요, 보통. 장 안 좋을 때 움직이는 끝판왕.
어제 우선주가 무더기로 상한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크로 지표를 빌미로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은 돌고 있고, 단기 매매 자금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조정 과정인데,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죠. 어제 기준. 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나눠 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물론 부담을 제가 느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게, 차트는 어제부터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제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차트는 사실은 어제부터 사야 되는 자리예요. 코스닥이 8자리가 보인다? 그냥 사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긴장하면서 보는 거는 엔캐리 때문이고. 알테오젠이 올라오네요. 그 바이오 얘기 좀 드릴게요. 바이오. 바이오. 자, 일단 지금 알테오젠이 올라오는데, 알테오젠 많이 빠졌죠. 알테오젠이 뭐 끝없이 빠지겠습니까? 여기서 딱 돌렸네요. 241선에서 어제 돌린 거구나. 이런 정도 자리면 사실, 그쵸. 이게 추세가 확인되고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건 추세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어디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까 해서 241선은 꽤나 확률이 높은 자리거든요. 여기서 반등한 거네요, 어제. 이거 주황색 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잡히게 되면 요런 자리 노려서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한데요. 요런 자리. 여튼 바닥은 좀 나와온 그런 차트로 움직임이 전개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뭐 딴 거 다 됐고, 에이프릴 바이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저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계속 원탑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소리 없이 강하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레간자 패턴이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처음 주식 배울 때, 이렇게 이제 살금살금,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을 가지고, 레간자 형태. 레간자가 뭔지는 아시죠? 그 소리 없이 강한, 그, 카피라이트. 와, 진짜 센 것 같아요, 프리바이오. 진짜 세요. 자, 그리고, 사실 오름 테라퓨틱이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이야기 드린 종목이에요. 첫 추천주가 오름 테라퓨틱이었어요. 이때 8월 말에 제가 이 굿모닝 작전을 하면서 첫 번째 추천주로 언급을 했던 첫 번째 주식이 오름 테라퓨틱이고, 그 당시 26,000원인가 뭐 이랬다고요. 어느덧 10만원이 왔어요. 4배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 말에 오름 테라퓨틱 얘기 드리고 4배 올랐다고요. 무지하게 세네요. 근데 얘는 되게 유니크하다라고 지금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2의 리가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이라고도 했을 텐데, 얘네가 하고 있는 그 방식을, DCA 방식을,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얘네를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탑티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2조인데,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 비교해봐야 이제 ADC 쪽에서 성공했던 리가캠이랑 비교를 하고 앉아 있는 건데, ADC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제 DEC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름 테라피. 근데 이게 조정이,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 역시도 진작부터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아이고, 난리가 났네, 기가.
미안해요. 예, 애기가 그 난리가 났네요. 뭐가 그 심통이 났는지. 예, 갔습니다. 자, 그 2차전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2차전지가 저 역시도 2차전지가 지금 심란하거든요. 저 역시도 2차전지가 지금 이거를 좀 심란하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뭐야 이거 대체. 2차전지가 지금 안 좋아요. 최근에 와, 우주항공이랑 너무 비교되네. 최근에 이제 제일 안 좋은 섹터, 이번 주 들어서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 6% 빠졌어요. 오늘 제일 많이 빠졌네.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탄력 있게 단기에 그래도 힘있게 가려면 11선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선이 깨지는 순간 일단 단기 탄력은 끝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아싸리 세게 가는 파동 자체가 11선이 깨지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저분하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저분하게 이거 우리가 N자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부터 된 거냐? 이날부터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했고 전 그거 감수하면서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전 그걸 감수하면서 들고 가겠다는 건데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빠지니까 얘 얼마까지 빠질까가 이제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표상 뭘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피보나치로 한번 갖다 대봅시다. 대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여기서는 74,100원부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1,600원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이렇게 대보면 됩니다. 이렇게 대보면 돼요. 자,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얘기를 했죠. 보통 피보나치는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에서 저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번째 자리에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92,000원대면, 야, 92,000원대면 바닥 같긴 한데, 저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서 오늘 추가 매수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최대한 봐가면서 하려고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도 쫄았어요. 저도 쫄았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쫄았다기보다는 좀 그냥 그래. 짜증이 나서 더 못 사겠어 지금. 저 더 살 거기는 한데 다음 주에 봐가면서 하자 그냥. 솔직히 이마인드입니다 지금. 근데 그냥 냉정하게 보면 오늘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은 꽤 높아요. 92,200원인가 그러네요. 오늘 저점 얼마예요? 92,100원이네.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저점 같기는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했죠. 사실 어제도 신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살 자리는 아니고 신규로 살 사람들은 더 떨어지면 더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레벨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처음 했을 거예요. 어제. 근데 어제 샀어도 지금 또 물렸겠죠? 지금 자리. 전 이거 94,000원대 샀으니까 저도 이제 마이너스예요. 살짝. 1% 마이너스인가? 2% 마이너스인가? 전 한 번 더 살 거예요. 여전히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오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자리인데 일단은 저는 다음 주에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제가 자꾸 이거는 공개적으로 가격을 얘기를 해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제가 이거 저번에 살 때도 공개적으로 그냥 샀잖아요 이날. 야, 이 파동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네. 진짜 짜증나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내가 왜 들고 있었을까? 제가 크게 먹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에코프로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근데 그러게요.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오네요. 코스닥이. 에코프로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아셨죠?
저는 사실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자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자리입니다.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다들 어제 엊그저께 뉴스 나왔던 포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발 뺀다고 했는데 이미 언제? 지난주에 이미 발 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빼는데 기존에 계약했던 거 당연히 취소하고 하겠지.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빼고 2차 전지만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전히 이해는 안 가요. 시장이 이렇게 느리게 반응한다고? 한 템포 뒤에? 글쎄.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위축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냥. 위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뻔한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시장이, 이게 항상 시장이 옳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시장이 옳은 거지, 뭐. 지들이 이게 답이라고 하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지. 흘러가는 내용을 봐서는, 조금 억지스럽기는 했다, 분명히. 뺀 것까지는 알겠는데, 악재라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나올 수밖에 없는 악재를 가지고, 이 정도 과한 해석을 할 필요가 과연 있었느냐.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전기차 연기 그것도요, 2035년까지 100%그 전기차로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왜 다 저 에코프로 파라는 이게 제일 궁금해 지금? 딱 그것만 뭐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예요? 왜 그래요 대체? 그래 봐야 저 매수가랑 얼마 차이 없어요. 예, 그냥 먹은 걸 토해내는 게 답니다. 저 안 물렸어요 크게. 94,000원에 산 건데 왜? 이날 샀잖아요. 12월 5일날. 안 물렸어요. 다 토해냈을 뿐이지. 먹고 나올 겁니다. 예, 먹고 나올 거예요. 먹고 나올 겁니다. 먹고 나올 거예요. 2차 전지가 어떻게 안 가? 2차 전지가 안 가고 지수가 어떻게, 코스닥이 어떻게 강세장이 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갑니다. 코스닥도 가고, 2차 전지도 가고, 바이오도 가고, 소부장도 가고, 여튼 에코프로에 대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좀 오바스러운데 기술적으로는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 가격은 92,000원 초반. 근데 손은 잘 안 나간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예요. 차라리 지금 에코프로 가격이요. 제가 만약에 저 위에서 물렸어요. 그러면 저 오늘 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산 가격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메리트도 잘 못 느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이렇고 하니 조금 봐가면서 하자라는 심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아니, 힘들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 한번 볼게요. 바이오. 근데 최근에 지금 제일 핫한 게 다 VC. 와, 아주아이비. 미쳤네, 진짜. 아주아이비, 미래에서 벤처 투자. 대성창투도 가고, LB인베도 가고, 에이티넘도 가고. 그리고 최근에 혹시 파이버 프로라는 주식 아시는 분 계신가? 이거 또 AI 시대 수혜주인데, 와, 10,000원 됐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 따블었어.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동안 시장이 참 못 알아줬는데, 이번엔 세게 가대요.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와, 조정을 잘 안 줘. 어제가 마지막, 어제도 제가 고민했거든요? 심지어 어제도 살까 제가 고민을 했다고, 이거를. 어제 저희는 사실 이거 고민하다가 제가 뭐 샀었냐면, 야, 전 어제 현대 무벡스를 사서 아침에 팔고 나왔어요.
용감하게 그냥 현대무백스 이걸 따라 사가지고요. 13,500원인가 400원인가 따라 사서 아침에 4,000원 넘어갈 때 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좀 불안불안해서 좀 확실한 것만 하려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거래소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수가. 여러분. 이런 건 조금 긍정적인 거예요. 뭐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제가 코스피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11월 달부터 시작됐던 이 조정을 끝냈던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는 시장이 나와야 그게 시장이 연속성이나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라고요. 어설프게 코스피가 올라오는 시장? 이러면은 비전이 없어요. 향후를 볼 때 코스닥이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코스닥이 너무 약한데 못 가는데 코스닥이 못 가는데 그럼 장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코스닥이 너무 못 간다? 이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와 코스닥이 그래도 힘이 있네 이러면은 조만간 강한 조목장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거꾸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코스닥이 더 셀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제 그 현상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만 해가지고도 현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바이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게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보는 시청자층이 다른가 봐요. 제가 많이 느낀 게 제가 좀 놀랐어요. 그 반도체 아저씨가 하는 방송에서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 방송을. 왜냐면 딱 그 시간대가 1시부터 2시 그 시간대가 제가 그 오후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거나 보통 틀어놓고 이제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될 때가 많은데 보면은 그 방송에서 야, 이런 발언들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바이오가 주식이냐, 실적도 없는 주식을 투기적으로 왜 하냐 막 이러면서 이게 뭔가 너무 이질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로봇이 돈을 버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채팅창에서. 뭐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에서 이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그쵸?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오도 주식이고 로봇도 주식이고 반도체도 주식이에요. 각자 힘을 쓰는 타이밍이 다를 뿐인 거고 실적 중요한데 실적이 다가 아니에요. 네. 왜 실적이 다라고 생각들을 자꾸 하실까? 실적이 다면 저기 그냥 통신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다면 통신주가 실적 제일 좋지 않나? 따박따박 실적 먹는 애들. 저는 이런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편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무슨 실적 없는 주식이 가면 무슨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막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바이오가 뭐 실적이 있을 수가 있나 애초에. 로봇도 그렇고.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바이오 못 가면 코스닥 못 가요. 무슨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나. 반도체가 막 10배씩 올라가지고 코스닥 지수를 카바친다고요? 꿈을 꾸라고요.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건 진짜 아니 시장을 이렇게 보고도 이해가 안 되나 그게? 바이오는 무조건 가긴 가요. 코스닥에 가야 되니까. 바이오가 안 가고 2차전지가 안 가고 반도체만으로 어떻게 코스닥을 올리냐고. 코스닥 할아버지가 와도 못 올려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꿈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
소부장이 맨날 상하가 가야 돼요. 그런 장이 오려면. 아예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한 얘기는 꿈은 그냥 꿀 필요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예요. 코스닥이 힘을 써야 된다? 써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타이밍에는 바이오는 필수로 봐야 돼요. 바이오 2차전지 필수. 로봇까지. 얘네들은 무조건 필수고, 소부장은 뭐냐면, 소부장은 거꾸로 거래소가 가는 타이밍이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사실은. 왜? 소부장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이 티어 그룹이 있잖아요. 얘네 주가를 좀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부장 기본적으로. 얘네가 뭐예요? 거래소의 거의, 예? 거래소의 그 핵심 아닙니까? 얘네가. 사실은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 장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건 반도체가 맞거든요. 이건 무조건 반도체예요. 이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시작을 반도체가 끄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거 보면 수미상관의 법칙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앞뒤가 이렇게 똑같은 건데, 시작을 반도체가 끊었으면요, 끝도 반도체가 끊어요. 무조건. 이건 변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분명히 가기는 하는데, 전 지금도 반도체가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기는 해요. 가격 조정은. 물론 여기서 뭐 10%, 20%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얼추 마무리 단계라고는 생각은 해요. 다만 절대 주도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에코프로 많이 올라왔어요. 저 수익으로 전환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뭐 나왔나요? 혹시 뭐 그런 거 나왔나? 코스닥 무슨 활성화 대책 이런 거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뭐 뉴스를 못 보니까. 코스닥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오후에 발표한대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 낙폭 좀 회복하고 알테 가고 하니까 코스닥만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IT가 발붙일 데가 뭐가 있냐고. 여기 두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리노공업이랑 이오테크닉스. 아유. 그러니까 바이오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실적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바이오가 그럴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날라간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바이오를 무시합니까? 솔직히 반도체보다 바이오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왜 바이오를 무시하는 거야 대체? 에이프릴 바이오 얼마나 좋아? 내가 이거 10만원대부터 얘기한 건데 5만원이잖아요. 야, 웬만한 반도체 저리 가라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무시하냐고요, 이거를. 오름 테라퓨틱스 맨날 올라가고. 이름을 잘 줘야 돼, 오름 테라퓨틱스. 이게 뭐야,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런데 바이오를 무시한다고? 실적이 없어요? 온코닉은 실적도 있어. 얘는 실적 있어요. 바이오가 실적 없다고 뭐라고 했지? 실적 있잖아.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결론은 뭐냐면 바이오가 최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선입견을 가지지 마세요. 왜 반도체만 왜 반도체만 해야 돼 나는? 왜 나는 바이오만 해? 나는 그때 이제 아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게 엇갈리더라고요. 무슨 싸움하듯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바이오가 최고야 뭐 반도체가 최고야 이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둘 다 하면 안 되나? 둘 다 하면 되지. 왜? 종목마다 다르죠, 위치가.
사실 오늘 바이오를 하나 샀어요, 저희는. 오늘 사실 바이오를 하나 샀거든요. 제가 어제 산 건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는 얘기를 그냥 했잖아요. 오늘은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 얘기하면 제 회원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뭐 다 얘기라고도 안 앉아있냐. 회원들이 뭐가 됩니까? 이건 제가 어제 얘기를 해줬죠. 18,000원에서 18,500원. 17,600원도 갔다 왔네, 오늘. 자리 괜찮아요. 온코닛, 테라퓨틱스, 그리고 오늘 바이오를 하나 더 샀고,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근데 올라간 게 지금 보니까 코스닥 그 뭐죠? 무슨 뭐 대책?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겠네요. 오늘 5시 40분이요? 5시 40분? 장 끝나고네. 차라리 저게 낫다. 장 끝나고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야, 석경 AT 좋다. 거래는 별로 없는데. 차트는 이쁘네. 화장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게 모르게 엔터 화장품도 조금씩 올라와요. 저도 뭐 디어유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거. LNC는 배당도 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녁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고 하지. 그리고 저 뭐야 그 이따가 이제 일본 금리 이슈가 있지. 이제 저런 이슈에 따라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은 아까 그 얘기 나오고 조금 수급이 외국인이 좀 샀죠. 이때부터 좀 샀죠 이렇게. 아까 뭐 활성화 대책 나온다 어쩐다 하면서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하면서 외국인 매도량이 좀 줄었어요. 거래소는 변함이 없어요.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변함없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만 좀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코스닥이 반등이 나와오는 그림으로 가야 다음 주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금요일날 그런 모습이 일단 현재 잠깐 나와가지고 그 부분 전 되게 좋게 봅니다. 와, SPG 뭐야? 확실히 로봇이나 의료 AI나 이쪽은 변동성이 커요.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큽니다. 조선은 오늘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합니다. 미리 조정을 받았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얘기라는 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살짝 낮춰주는 수준이라서 뭐 아주 민감한 수준 같지는 않고요. 코스닥이 강한 건 정책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뭐 저녁에 나온다면서요. 5시 40분에 탄산리튬 선물 오늘 아까 좀 빠진 것 같은데 1% 볼까요? 아까 제가 보기로는 1% 빠졌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저거를 막 열심히 보다가 짜증나서 안 봐요 지금. 그거랑 뭐 상관이 없던데 주가 움직이는 게 너무. 근데 탄산리튬은 우상향할 거예요 계속. 탄산리튬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보합이네요.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0.23%고 볼게요.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죠. 예. 마이너스 0.23% 차트 이렇습니다. 계속 가요. 탄산리튬은 지금. 뭐. 근데 뭐 이걸 이렇다고 2차전지가 지금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종목이 궁금하시구나. 오토에버 올라왔네. 아유, 참.
참 이 라인은 못 넘어가네. 끈덕지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SOS 렉 같은 거. 아우터도 좀 내려왔네. 이런 거는 얘가 오늘 좀 애매하다.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자리를 뚫었잖아요. 지켜줘야 돼요. 어제까지는 지키는 모습인데 오늘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지노선은 11선인데 급등주 탄력의 마지노선은 어디다? 11선입니다. 네, 외우십시오. 단기 급등주의 어떤 그 관성 탄력의 마지노선은 어디냐? 11선. 11선이 깨지면 단기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단기로 쏘는 차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에코프로에서도 보셨죠? 11선 깨지니까 쉬잖아요. 공매도 금지. 근데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예요.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렇게 뭐 민감한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500스 또 양전했네. 500스도 세다. 대장주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불법 공매도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매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직관적으로는 공매도도 매도니까 매도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반대급부도 있는 거고요. 사실 공매도가 상한되면서 급등하는 것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선진국 지수 편입 저것도 저 이슈도 크죠.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막아야 된다고요. 그놈의 선진국 지수에서 불법 공매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잘 정비를 해야지. 그쵸? 대성창투 이런 거. 아유, 이 시장이 개판이니까 이런 게 움직인다. VC가 요즘 계속 가니까요. 벤처 캐피탈이 하나둘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나우아이비, 에이티넘, 대성창투 거의 다 올라갔네. 이쪽 스톤브리지, 엘비인베 차트 이쁘던데.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가버려서 와, 미래에셋벤처 얘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미래에셋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 수혜주이기도 하고 시총이 조가 됐네요. 얘도 이게 남 탓이라는 게, 그게 제가 저번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저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냐면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데,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순간 되게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핑곗거리를 찾게 된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됐든 이제 핑곗거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지극히 살려고 하는 행동이래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자책이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대상이 필요하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니까 너무 그걸 뭐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 자, 코스닥이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은 12시에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하겠네요. 결론은. 이제 금리를 보고 달려온 시장이니까 금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참 중요하겠네. 지금 코스닥 대책은 갑자기 나온 재료인가요? 솔직히 아니죠. 코스닥 대책이 갑자기 나온 재료가 아니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어떤 중기적인 전환점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그 내 주식 하루 올라가기 위한 단순 재료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단기적인 영향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 너무 뻔한 재료잖아요. 이 재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체. 다 아는 재료, 너무 뻔한 재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어떤 중기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관점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결국 지나보면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면 3번.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코스닥은 팔자 보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벤트 때문에 나도 쫄리긴 해요. 이벤트 때문에 쫄리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럼 뭐야? 나눠 사면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맨날 빠지는데 사라고 한다 누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열받은 건데 왜? 아니 나는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드린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이야. 응? 맨날 빠지니까는 다음날 사야 된대요 무조건. 그런 게 어딨어. 뭔 소리야 대체. 전 진심으로 드린 얘기예요.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쫄리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쫄려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쫄리고 나도 실패하기 싫단 말이지. 나도 내 회원들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다고요. 예? 나도 신중하고 나도 쫄려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면 어제부터가 살 자리 맞아요. 그거는 뭐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부터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리가 그랬고. 근데 쫄리긴 하더라고 나도.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전히 저는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선반영 됐을 가능성도 꽤 높고 선반영 되어 있을 가능성도 꽤 높은데 여튼 한번 봅시다.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성질 내는 거 아니고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답답해서 한 얘기예요. 답답해서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성질을 냅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답답해서 진짜 사야 될 자리 같은데 나는. 심지어 어제는 코스닥 레버리지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왜 걱정이 될까?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코스닥 레버리지가 왜 걱정이 되죠? 코스닥 올라올 텐데. 여튼 그래요. 단가 관리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들고 어쨌든 뭐 아직 이벤트가 오늘 발생이 된 건 아니지만 전 여전히
딱 요 타이밍이 살짜린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자리.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또 여기가 저점이잖아. 현재까지는 지나고 보니까 또 기준선이 저점이네요. 그냥 저기 저런 자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눈 감고 사야 되는 건데, 씨. 쫄리죠, 이게 사람이. 이거 초점인데요? 초점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요, 안 가요, 그 방향으로. 근데 이제 12월 달에 막 흔들흔들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자극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수 바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혹은 지수 여기까지 빠집니다. 또 혹은 뭐 AI 버블 가지고도 막 긁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많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건 참 좋은 거고 지수는 갈 거예요. 갈 거고 코스닥 또 신고가 갈 거고 갈 겁니다. 오늘 이벤트만 좀 잘 넘어갑시다. 별일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만 별일 없이 넘어가면 향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져요. 눌릴 때마다 사면 됩니다. 그러면 그쵸? 근데 바이오 너무 좋은데 오늘? 너무 센데? 바이오가 너무 센데요? 보로노인도 왜 8%야? 에이프릴이 원탑이다 진짜 씨. 이게 조정도 없이 맨날 올랐잖아. 그쵸? 얘가 원탑이다 지금. 얘랑 오름테라 두 개가 쌍두마차네. 조정도 없이 가는 주식. 큰 주식에서는 ABL 바이오. 보로노이 리포트 또 나왔어요. 그러게 코스피에 속한 바이오가 별로 올라가진 또 않네요. 코스피에 속한 바이오는 별로 안 올라가네. 근데 이제 코스닥도 보면 이제 뭐 몇몇 개 찝혀서 좀 올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보니까 오늘 센 게, 이거 여긴 두루두루 올라가는 것 같고 한 4%씩 센 게 이제 보로노이, 오름테라, 에이프릴, 큐리옥스 뭐 이 정도가 센데, 그쵸? D&D도 좀 세고. 지금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돌았어요. 뭐냐면 요 얘기 잠깐 좀 드릴게요. 어제 나온 얘기긴 한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어제 나온 얘기가 이거 배에다가 주사 맞잖아요. 이거 하고 계신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배에다가 지금 주사 맞고 계시는 분. 배에다가 이제 스스로 이게 배에다 이렇게 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이프 그 뭐지? 저는 시험관을 했었어가지고 와이프가 배에다가 이 주사 놓는 걸 했어요. 배란을 왕성하게 하는 무슨 주사제를 이렇게 배에다 놔요. 시험관 하는 이제 그 부부들은 보면 배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약간 전 니들 포비아가 있어서 차라리 남이 주사를 놔주는 거는 내가 그냥 참고 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바늘을 내 배에다 꼽아야 되잖아요.
와, 난 이게 공포거든요, 솔직히. 저는 못해요, 이거. 전 이건 진짜 못해요. 이게 안 아프다고는 하는데, 전 니들을 좀 무서워해서. 근데, 여튼, 이거 관련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경구용이 있고, 근데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바늘을 내 몸에 스스로 찌를 수가 있냐고요. 난 그거 못하는데요? 어떻게 찔러요? 남이 찔러줘야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는 거지. 난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이제, 야,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구용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속형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어제 나온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이 무슨 연구 결과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달 지속형?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효과가 생각보다 떨어진다 였어요. 이유, 이유. 까먹는다.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 까먹게 된대요. 사람이. 아니, 근데 논리가 이상하면서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매주 맞으면 안 까먹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맞는다 스스로 까먹게 돼서 효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경구형의 비율이 한 40%까지 올라올 것이다. 요게.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50% 가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주사랑 경구라면 여러분들은 주사하나요? 난 무조건 경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다른 뭐 당뇨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혈당은 그나마 할만한 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 대가지고 따끔하고 말잖아요. 아무튼 저는 주사는 진짜 못 넣겠더라고 스스로. 그것도 스스로 넣어야 돼. 그래서 결론, 이 괜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멀티플이 높은 게 아니에요. 네. 괜히 비만 치료제 플랫폼 종목들이. 그럼 유망해 보이는 거 뭐냐? 지금 시점에서 2025년 12월 시점 기준. 이렇게 자꾸 이것도 유행이 바뀌니까 제가 유망해 보이는 비만 치료제 종목만 언급드릴게요. 일단 저는 1번은 D&D 파마텍이에요. 저는 1번은 D&D 파마텍입니다. 이게 제일 유망해 보여요. 얘는 메시 치료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G2G도 괜찮은데 인벤티지, G2G, 펩트론 얘네가 이제 한 묶음인데 저 2순위 한미약품이요. 3순위 일동제약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 중인 것들이 G2G 바이오, 그 있잖아요. 인벤티지 랩, 펩트론, 이 릴리향이잖아요. 이쪽에서 뭐 한 종목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좀 유행 많이 따라가요. G2G 바이오, 인벤티지 랩, 펩트론. 얘네들은 저는 차트 기반으로도 많이 보긴 하거든요. G2G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다가 차트가 좀 많이 꺾여 있어서 제가 요즘은 잘 안 보고 있고,
인벤티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 뭐 나쁘진 않아요, 인벤티지도. 펩트론 너무 많이 올랐잖아. 펩트론은 제 성향이 아니고, 굳이 여기서 한다면 지금은 인벤티지 랩이야? 지금은? 근데 이건 좀 바뀔 수가 있어, 항상. 시세에 따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세 개는 내용은 좋은 것 같아, 확실히. 내용만 봤을 땐. D&D 파마텍, 한미약품, 일통제약. 근데 공교롭게 거래소 종목이 많네. 근데 뭐 내용이 제일 안정적이고 좋으니까. LNC바이오는 피부 미용이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좋아요. LNC바이오 좋죠. 이거 어제 사야 될 자리였는데. 제가 딱 기억하잖아요. 이거 어제 사야 될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놓쳤거든, 아침에.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LNC바이오 좋아요. LNC바이오는 제가 여기서 드렸잖아요. 여기서 드렸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보통 두 번까지는 오케이. 이제 세 번, 네 번 되면 안 돼요. 인제 가야 되는데,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용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맞는다고 하던데, 엘라비스 리투어? 엘라비스 리투어 맞죠? 여기 리투어 맞아보신 분? 리투어 맞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장기 지속형 근손실 방지 경구용. 맞아요. 저 세 가지인데 장기 지속형에 대해서는 이제 태클 거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왜? 너무 이게 적당한 장기 지속은 하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적당하게 장기 지속을 하면 그 다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이 까먹는데요. 한 번 까먹으면 효능이 확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 효과 측면에서. 차라리 저는 그래서 경구용하고, 그리고 실제 근손실 방지는 중요하죠. 저는 포인트는 그거 두 개라고는 봐요. 제일 포인트는 경구. 에이프릴? 아니, 에이프릴 제가, 에이프릴 진짜 보면 볼수록 열받네. 나 언제 사야 되지? 놓쳤어요, 저 이거, 지금. 고민인데. 이날씨, 네, 너무 쑥쑥 쳐버린다. 가격은 모르겠고, 그냥 시총 기준. 1조 5천억. 그 다음 2조. 근데, 솔직히 저 2조 이상은 안 봐요. 맥시멈 2조. 맥시멈 2조, 그 중간에 1조 5천억. 제가 1조는 무조건 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1조 2천억이 벌써 1조 2천억까지 왔어요. 1조 2천억까지 왔는데요. 저 1조 5천억은 갈 거라고 봐요, 이제는. 근데 맥시멈은 2조. 더는 안 봅니다. 즉, 10만원은 안 넘어갈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0만원은 안 넘어갈 거고요. 한 8만원 가려나? 그런 데까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등락은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일자로 갈까 설마. 축하드립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어디서 샀으나 다 수익일 거 아니에요. 올타임 신고가인데. 티슈진도 좋게 보죠. 이거 어디 갔냐? 티슈진은 어제가 살 자리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티슈진도 그렇고요. 에이프릴도 그렇고, 아까 또 뭐였지? 티슈진, 에이프릴, 지금 LNC도 그렇고, 어제 아침에 살짜리 준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덜어. 그렇지 않나요?
LNC도 어제 아침에 봤어야 살 수가 있고요, 사실. 그, 티슈진도 어제 아침에 개파락할 때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리가. 심지어 에이프릴도 어제 아침 시가는 11선에서 출발했거든요. 이게 아침에 봤으면 살 수가 있어요, 개파락했을 때. 못 봐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류의 종목들도 보면 맥점들이 다 어제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코스닥이 900 언더를 간 순간부터는 되게 맥점에 온 종목들이 늘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제 코스닥이 900 아래를 살짝 갔지 않습니까? 진짜 일본 금리 이슈만 아니었으면 어제는 쌍스 들고 저점이라고 막 소리 지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이벤트가 뭐라고 그 이벤트 때문에 저도 쫄아 있기는 한데 하도 겁을 많이 주니까 주변에서 뭐 내가 쫄아 있는다고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정도로 어제부터는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야 오늘 이 와중에도 이제 장중에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한다, 밑꼬리 달고. 그러니까 시장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거예요. 예, 시장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거고, 지가 알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좋아질 겁니다. 예,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저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따가 또 12시에 발표하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좋죠 뭐. 여기서 이러고 자리 잘 잡고 있네. 자리 잘 잡고 있네요. 사실 얘도 보면 어제 아침이 좀 그랬죠. 저점이었죠. 좋죠 뭐. 여기 이제 박스 돌파하면 얘는 조금 특이한 포지션이에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가 원래 잘 없으니까요. 좀 특이한 포지션이죠. SPG 와 SPG 뭐냐 진짜. DR텍 뭐 이게 뭐야 챙겨줘. 나우로봇. 아이고 나우로봇. 아 로봇이 아니잖아. 로보잖아. 로보. 포합이네. 뺐다가 올렸네요. 와 저까지 뺐어? 와 근데 얘는 추세 하단인데? 얘가 은근히 좀 빠져 있었구나. 잠깐만 이거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추세 하단부네. 저점이지 않을까요? 초점 같은데요? 추세 하단부입니다. 추세 하단. 그 최근에요. 이건 뭐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의료 AI랑 로봇 즉 피지컬 AI랑 이쪽이 이게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커요. 즉 베타가 높다는 얘긴데 올라갈 때도 세고 떨어질 때도 세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정폭이 좀 있었을걸요. 다 대부분이 아닌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몇 개 있기는 하던데 나머지는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종목 단독으로는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추세 하단이네, 하단. 제가 맞아. 얘 그 그 공장 증설한다고 300억 12 발행한다고 뭐 뉴스 떠 있는 거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벤트가 끝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얼마나 실적을 빨리 낼 수 있느냐. 그런 기업들은 로봇과 그 의료 AI 같이 AI가 이제 붙어 있는 요런 이제 섹터들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나우로보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어, 기술적으로 저점 포인트에서는 나쁘지 않죠. 이거 그냥 종목 상담하는 코너가 아니라서, 예, 자꾸 개별 종목 물어보셔야. 어떻겠냐. 그건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저 일성건설은 원래 앞에 김자가 빠진 건데. 김일성건설. 김, 김일성건설이에요, 원래. 여러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종 썰렁, 썰렁함 아닌데. 진짠데. 와, 애플이 미쳤다, 진짜. 제가 주말에, 좀 빡세게 연구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나 애플을 보니까 약간 좀 열받아. 그래서 제2, 제2의 에이프릴 바이오를 주말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는 했었나? 이게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되게 각도가 완만한 편이에요. 이 말은 뭐냐? 각도를 한번 더 올려서 한번 올릴 거란 얘기거든요. 그게 오늘이네, 근데 하필. 그러니까 각도가 너무 완만하게 올라가요. 네. 한번 각도를 세게 올리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에이프릴이 은근히 맨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완만하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맨날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저가격이 된 거고. 오늘은 슈팅이 나와버리네. 뭐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왔네. 에이프릴은 비만이었으면 진짜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쌌었던 거라서 좀 편하죠, 저런 거는. 주가가 워낙 싸니까 어차피 올라올 텐데. 근데 왜 하필 내가 다 판 다음 올라가냐고. 나도 많이 먹었지, 물론. 근데 왜 갑자기 각도를 세워서 올라가냐고. 오늘 반도체가 별로네요. 반도체가 별로네. 에이펙트 혼자 올라가. 하나마이크론. 저점 주면 뭐 땡큐긴 한데. 심텍. 심텍은 뭐야? 아이템 그냥 그렇다. 오늘. 근데 IT도 참 그런 게 그 시장에서 85% 돌파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배 터지십시오. 배 터지세요. 자, 그,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코리아 쓸게. 아, 다 팔았어요? 배 터지게 드셨네. 축하드립니다. 재량껏 각자 다들 배가 터지셨으니까 재량껏 하시고, 제가 이 얘기 잠깐 드릴게요. 반도체, 이게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그거잖아요. 디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얘네가 수요 공급이 깨졌죠. 다 아시잖아요. 왜 깨졌죠? 추론 시장 때문에.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추론 시장의 개화도 있고, HBM 때문이기도 해요. 왜? 생산 라인을 메모리에서 HBM으로 빨리 전환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생산은 줄어들게 되고, 근데 추론 시장이 하필 개화를 했네. 수요는 늘었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늘었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이 완전 깨져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아니죠. 계속 최근에 그래 왔죠.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결과는 모르지만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얘기가 많다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좀 저는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반도체 시장 내년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아주 높은 확률로 좋겠죠. 안 좋을 확률은 극히 떨어져요. 자,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좋을까 1번, 안 좋을 거다 2번 한번 쳐보세요. 이거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설마 있나요? 반도체 시장을 내년에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기는 한가요, 설마? 다 좋게 볼 거거든요? 이 일을 일부러 치지는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시장이 과연 주식을 떠나서 내년에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자, 뭐 오늘 유행이에요? 하나둘씩 에이프릴 바이오 이익 실현 완료. 무슨 릴레이들을 하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다들. 많이 먹었으면 또 이익 실현도 하면서 해야죠. 예. 다들 1번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1번이면 반도체는 맨날 올라가야 되나요? 주식들은 맨날 올라가야 되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야속하게도 그건 아닙니다. 저도 반도체가 대장이라고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할까? 대신 이건 뭐냐면요, 어차피 엄청 좋잖아요. 이 시장이 신고가 가요. 반도체 신고가 또 간다고. 주식들 또 좋은 기회가 이 시장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주식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코스닥 종목장 다음이 반도체장이 됐을 거다. 반도체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오늘 반도체 그냥 밍숭맹숭해요. 밍숭맹숭 하거든요. 빠지는 것도 빠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이 좋으면 주식도 좋겠죠. 예. 지금도 반도체는 업황이 좋다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쉬는 동안 업황이 안 좋은 게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다고요. 반도체가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반도체가 가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요거 먼저,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 많은, 지점이 어디냐면, 반도체만 있으면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성향 차이. 난 그냥 진득하게 할래. 아유, 나는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무시할 수 있어. 그냥 들고 계셔도 돼요.
근데 난 속 터져서 못 볼 것 같아. 그럼 일부 팔아서 종목장을 좀 즐겨야죠, 뭐. 이미 그 타이밍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 11월 말 12월 초에 한 번 있었던 거 아시죠? 이때 매매 열심히 했으면 이때 수익 많이 났을 거라고요. 제가 드렸던 종목도 이때 급등한 게 되게 많다고요. 이때 LNC 바이오, 토모큐브, 뉴로핏,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레이보 로보틱스 다 이때잖아요. 이때 뭐 시메스 뭐 해가지고 다 이때란 말이죠. 만약에 다음 주부터 또 종목장 오면 어떡하게? 이거예요. 저는 종목장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코스닥 한번 더 땡겨 놓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가면 딱 타이밍은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지금 자리에서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하죠. 여기서 횡보인데 반도체가 메인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 그거는 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비슷한 얘기를 11월 말부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 종목들이 11월 말부터 치고 가질 못하잖아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요. 그래서 좀 차분히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뭐 하나에만 목매도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바이오 보니까 더더욱 그러네. 바이오 보고 하니까 더더욱 확실히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장 오잖아요. 시장 이상해집니다.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반도체를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코스닥이 가야 시장이 선순환이 될 거예요, 아마. 어설프게 여기서 반도체 가죠? 시장이 이상해집니다. 안 좋은 시장으로 바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으면 1번, 여러분. 와,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생각은 각자 다른 거긴 하니까요. 생각은 각자 다른 거니까. 제가 반도체랑 친하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 형이랑은 지금. 뭐, 어떻게, 내 생각은 이런데. 친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 며칠 전에, 그 언제지? 장이 안 좋은데 반도체만 오른 날이 있어요.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은데 반도체만 오른 날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건 되게 천차만별인 건데 그걸 가지고 역시 반도체는 대장이니까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반도체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반도체가 오른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주가 난립한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반도체 같은 거는 이제 좀 시장을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화장품 올라온다, 엔터 올라온다. 얘네도 받쳐주는 역할. 야, 씨, 햇빛이 왜 이렇게 세게 비치냐? 그 사이에 종목장의 근간을 이루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조정과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그게 저는 이번 주가 끝이고 다음 주부터 정상화되면 그쪽에서 시세가 날 거고,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반도체 아저씨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저는 제일 좋은 건요.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반도체 한두 종목은 나눠서 좀 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 끄고 딴 쪽에서 매매하는 게 나아요. 예, 딴 쪽에서 매매하는 게 낫다 나머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정답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건데 시장에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아마 이제
이 시황과 관련된 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건 뭐 자만이 아니라, 이거 시황은 제가 그래도 8월부터 꽤나 정확하게 맞췄던 것 같은데, 원래 저 시황 잘 맞춰요. 예. 이건 자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큰 그 매크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절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장 아닌 것 같다 할 땐 제가 냉정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그거. 장이 제가 볼 때 찝찝해도 오히려 찝찝한 내색을 안 내비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찝찝해하는 순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다. 진짜 좀 위험한데 아닌데 위험할 땐 위험하다. 수비적으로 해야 될 때 수비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 드리려고요. 자, 이번 주까지는 제가 수비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저는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저도 공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오늘 이벤트까지만 잘 한번 넘겨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금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셨죠? 금리 인상 후는 저는 뭘 깜깜해요, 그냥, 솔직히. 이거는 근데 누구도 모를걸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냥 예측은 별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뭐라고 하죠? 먹을 거 없다고 하지 않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대잖아요. 아니, 금리를 가지고 무슨 12월 달 내내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12월 내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뇌관이 될까? 확률은 되게 떨어지지 않나요? 너무 소문난 잔치 같은데요. 맞죠? 아, 저도 저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것 때문에 뭐 위험하다 아니 위험할 거면 먼저 움직이지 않나? 자금들이 움직여도 진작 움직였겠다. 한 달 내내 이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 거라 선반영이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는. 엔캐리인가 잔치냐고요? 파이어플레이 강퇴시키고 저 새끼는 뭔데 반말이야? 야, 너 뭐야? 너 몇 살이야? 왜 반말을 해? 자, 한번 봅시다. 1분 남았어요. 근데 저 어차피 이제 나갈 겁니다. 예, 1분 있다 이제 나갈 거고, 저는 이제 잠시 후 35분, 5분 있다가 제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예, 5분 있다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고, 이따가 개인 유튜브에서 금리 12시라고 하니까, 그 금리까지는 보게 되긴 하겠네요. 예, 금리까지만 좀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가노이드? 얘는 뭐 차트가 왜 이렇게 예쁘냐? 고바이오래. 제 유튜브에서 뵐게요. 제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